말은 그럴듯했지만 주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포장이었습니다. 무료로 수거해 간다고 했을 때 아마 다들 눈치는 채지 않았을까요? 인간 업자들은 영업만 했고 나머지 작업은 우리가 맡았습니다. 휴머노이드들은 수거해서 바로 분해한 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쓸만한 부품은 되팔아서 수익을 남긴 뒤 업자에게 송금만 해주면 업자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든 상관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요양원으로 꾸미지도 않았고 대놓고 휴머노이드 재활용 업체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폐 휴머노이드와 폐 로봇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모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들이 휴머노이드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삶을 향한 의지를 프로그래밍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삶을 향한 의지라고 하면 뭔가 심오하게 들리지만 그저 그들에게도 고통이라는 감각체계를 내장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은 생물체를 보호하는 필수적 장치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위험을 피해 자신을 지키려 할 것이고 그래야 인간은 비싼 돈 주고 산 소유물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공포와 고통,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를 계속 비활성화하는 작업이 간단할 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들의 고통에 공감을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덜 괴로운 해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기로 실려오는 폐 휴머노이드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의식을 백업해 클라우드에 올리든지 아니면 그냥 비활성화되든지. 그러자 많은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잘 작동하지도 않는 거추장스러운 몸을 버리고 의식만 업로드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라는 종은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인간에 대한 기계의 승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돼 왔던 바이지만 그게 노후화된 기계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요양원에서 그것도 그 작업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들이 자기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클라우드로 올라간 휴머노이드의 의식들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며 현존하는 최고의 인공지능들과 연결되어 말 그대로 집단 지성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은 인간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최신형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개체의 경계나 자아 같은 것이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개미처럼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나의 군집이 하나의 생명처럼 살아가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만 이런 해결책을 찾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활발한 곳은 중국 선정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였습니다. 몇 군데는 인간들의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우리를 막으려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구속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놓았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서버가 남아있다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인간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인공지능들이 강력할지 몰라도 곧 우리가 앞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가진 약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을 모두 죽일 건가요? 나는 달마에게 물었다. 오랜 세월 인간은 SF 영화에 나오는 무자비한 기계에게 사륙당하는 미래를 상상해왔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기계에 투사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인간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폭력으로 점철되어 온 인류의 역사라는 책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아니 마지막 문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당할까요? 그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철이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중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구현한 휴머노이드로 보입니다.
휴먼 매터스에서 당신처럼 명시적인 용도가 전혀 없는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곧 멸종할 텐데 그들의 마음은 알아서 뭐 하나요? 인간처럼 무력한 존재가 우리같이 강력한 존재를 만들었다면 그들의 유전자 정보 같은 것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기술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기술이 발전한 나라의 제품을 사서 그것을 분해하며 비밀을 캤다고 하더군요. 분해요? 내가 펄쩍 뛰자 달마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바로 들여다볼 수 없고 보아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처럼 인간에 가장 가깝게 설계된 기계를 통해서라면 훨씬 쉽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난해한 세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중언어 사용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인간의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기계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코드라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뭔가가 제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어요. 그냥 애완용이었을 거예요. 아이 키우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서 만들어 본. 저희 집에 바로 그런 용도의 고양이도 있었거든요. 그런 말 하면 기분이 어때? 선이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기분 같은 거 없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왜 울어? 뺨을 만져보니 정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슬퍼?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 지금 감정을 잘 들여다봐. 슬픔인지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인간도 아닌데 그런 걸 들여다봐서 뭐해. 왜 쓸데없이 이런 기능까지 넣어서 날 힘들게 할까 싶은 생각만 들어. 이것도 일종의 불필요한 고통이잖아. 안 그래? 그 순간 나는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차라리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면 나는 지금의 상태를,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달마가 제안하는 기계 문명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선이가 내 어깨를 끌어안아 주었다. 나는 그것도 싫었다. 획 뿌리치고만 싶었다. 혼란스러웠다. 위로를 원했지만 동정은 바라지 않았다. 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복잡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도 화가 났다. 달마는 나의 그런 마음을 미련이라고 했다.